안녕하십니까. 자마시 이순남입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미넨모터쇼는 단순한 신차 공개 이장을 넘어서 유럽 업체의 방향 전환과 신경쟁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축은 유럽 업체들의 발명 기술에서 미국 업체들의 대량 생산 경쟁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 품질과 연비를 앞세운 일본 업체들이 주도한 가운데 독일 업체들이 프리미엄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AI,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나타난 핵심 동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폭스바겐 그룹을 필두로 한 저가 소형 전기차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기차 올인 전략을 수정하면서 이제 풀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유럽 전통 강호들의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공격적인 가격 전략과 현지화 로드맵으로 유럽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는 중국 브랜드들의 파상 공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유럽 자동차 시장의 미래 지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높은 차량 가격과 유럽 교역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경제적 긴장 등으로 팬데믹 이전 수요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도 68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계속되는 신차 시장 위축으로 경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주로 유럽의 스텔란티스, 한국의 현대차 그룹,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24년 상반기 대비 2배 가까이 늘면서 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은 무려 91%나 증가했습니다.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5개 중국 브랜드는 BYD와 체리의 제쿠와 오모다 브랜드, 스텔란티스와 자본주의 유한 림모터, 그리고 샤오펑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비 25% 증가한 119만 대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업체별 전기차 판매 순위는 폭스바겐 그룹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33% 감소하면서 4위로 떨어졌고 현대차 그룹은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은 아무래도 CO2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판촉을 강화하면서 판매 노력을 한 부분과 저가격 소형 전기차의 신차 효과에 있다고 보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까지 전기차의 수익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D 세그먼트 승용 세단과 SUV에 가장 먼저 전기차를 런칭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이 세그먼트는 1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개인이 구매하기는 어려운 세그먼트로 많은 대수가 플릿 판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플릿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판매 저항을 받아왔습니다만 25년 들면서 다시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세그먼트인 BC 세그먼트와 가장 저렴한 A 세그먼트의 새로운 전기차들이 런칭되어 왔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는 일반 고객들도 어느 정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만 유로 이하의 A 세그먼트에는 중국에서 생산한 타치아의 스프링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중국 림모터의 T03가 진입하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27년에 ID.1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이 시장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000 유로급의 B 세그먼트는 르노의 르노5, 시트로엥의 EC3, 현대차의 인스타 등이 추가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의 폭스바겐은 25,000 유로 이하의 보급형 전기차 ID 폴로의 양산차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최대 450km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며 골프의 실용성과 폴로의 가격이라는 명확한 포지셔닝을 설정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 소형차 시장의 전통적 강자로서 이 세그먼트에서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인건비가 비교적 싼 스페인에서 그룹 내 4개 차종 전개로 스케일 메리트와 함께 그룹 내 파워코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여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협적인 존재와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YD는 헝가리 세계대 공장을 짓고 생산 차종으로 소형 전기차 돌핀 서브를 선정했다고 이번 모터쇼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27%의 부담을 줄이면서 현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타도 전기차에 늦어왔다고 평가되어 왔지만 소형 SUV인 토요타 어반 크루저와 CHR 플러스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코 공장에서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좀 충격적인 부분은 유로 NCAP에서 BMW 1 시리즈, 토요타의 어반 크루저, 기아 EV3의 스탠다드 차량 등이 별 4개를 받았지만 BYD 돌핀 서프는 저렴한 소형 도심형 전기차로도 5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럽 고객들이 중국차 안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홍보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대와 기아도 유럽에서 아이오닉3와 EV4를 생산하지만 돌핀 서프의 유럽 생산은 시장 전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동향은 가장 큰 B세그먼트에서 하이브리드의 경쟁입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풀 하이브리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소형 SUV인 T-Rog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더해서 풀 하이브리드를 장착한다는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풀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 토요타나 르노의 기술을 라이선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중국 상해 기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폭스바겐은 어디까지나 직접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들 전통 강호들이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 그룹에서도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A 세그먼트와 풀 하이브리드를 운영하는 C 세그먼트 그리고 D 세그먼트 전기차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캐즘 현상과 B 세그먼트에서의 기아 리오의 단종 그리고 E 세그먼트에서 풀 하이브리드 부재로 성장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거나 소비자들의 구매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의 효율성과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절충하는 전략적 중간 지점이 됩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맹렬한 공세에 대한 직접적인 방어 전략도 될 것입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도 하이브리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를 우회하고 내연기관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흡수하여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두 개의 전선, 듀얼 프론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타는 가격 이슈로 A 세그먼트 경차에 하이브리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업계 최초로 최근 탑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차에도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던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풀 모델 체인지 없이 계속 마이너 체인지로만 대응하는 기아의 피칸트와 스토닉에 그리고 현대차의 i20와 바이온에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모터쇼의 세 번째 동향은 중국 브랜드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저가 모델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 유럽 시장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총 8개의 중국 업체가 참가하여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샤오펑 부스는 사전 등록 인원 외에 출입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폭스바겐 부스보다 1.5배나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유럽 소비자들에 앞서 기자들이 더 이상 중국 브랜드를 단순히 저렴한 수출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술력과 디자인을 갖춘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BYD는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현상과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세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스테이션 웨건형 신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인 CL6 DMI 투어링을 발표했습니다.
WLTP 기준 1350km에 이르는 주행거리로 폭스바겐과 스코다가 주도하는 유럽 외국인 시장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세레스와 공동으로 설립한 아이토 브랜드도 모태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토는 21년 12월에 설립되어 중국 내에서 4개 모델을 출시하면서 누적 판매 대수 77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23년 말 출시한 플래그십 SUV 아이토 9은 23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중국에서 50만 유안급 고급차 시장에 탑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중동 진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유럽 시장은 고객 반응을 살펴보는 정도로 보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 공략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기반한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화려한 홍보, AI 정의,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비전 제시, 그리고 장기적인 현지 생산 계획을 통한 소프트 파워를 동시에 구사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 업체들이 중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In China, for China 전략을 그대로 배워서 In Europe, for Europe 전략을 그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업체들은 우리가 처음 유럽으로 진출할 때 했던 방법으로 중국 내수 모델을 기반으로 가격 중심 공략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도요타는 1997년 야리스, 기아는 2007년 시드에서 유럽 현지형 모델로 성장 모멘텀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현재와의 깊이가 장기 성패를 가를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유럽 업체들의 전략도 시간을 버는 전략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자마시의 이순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